2019년 9월 6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아마 이번 주는 많은 분들께서 분주한 주말을 보내게 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제 고향을 가시는 분들은 뭐 선물 준비라든가 굳이 뭐 선물 준비를 떠나서 오랜만에 또 친척분들, 부모님 뵈는 그러한 그 들뜬 마음,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돈이 없는데 돈 걱정하는 마음. 예, 그리고 물론 저처럼 명절이 뭐예요? 라고 예, 명절과는 별로 관계없는 예, 휴일을 보낼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요즘 많아지셨습니다.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동안 쉬지만 예, 글로벌 증시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는 예, 쉬지 않고 돈다방 미쓰리와 함께 달려갈 생각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우리나라 증시 예, 20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반갑죠? 예, 매우 반갑습니다. 저도 무척 반가웠는데요. 미쓰리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2000포인트는요. 대한민국 증시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장했어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적인 숫자가 바로 2000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도 한번 여러분 만약에 1900포인트가 깨진다면 연기금이든 어떤 뭐 국가 지자체 자금이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금을 집행해서 1900포인트는 무조건 회복시킬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2000포인트와 1900포인트의 차이가 뭐냐면요. 1900포인트가 이탈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누가 설레발을 치냐면 전문가들이 설레발을 칩니다. 뭐 1700 갈 것이다. 1600 갈 것이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2000도 깨져서 공포스럽고 1900도 깨져서 무서워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1800, 1700은 껌 씹듯이 쉽게 빠질 것 같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투자 심리가 너무나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1900포인트가 깨지면 뭐 장중에 깨지거나 뭐 장 초반에 깨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1900포인트는 일단은 지켜내려고 하는 예, 그런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앞서서 1900포인트 때 여러분 뭐 8월달은요 7월달보다는 뭐 매매하기 좀 이렇게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래? 미쓰리가 그러면 시황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100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해주셨을 때 에이 2100은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고요 2000포인트 정도 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1800에서 1900, 1900에서 2000, 2000에서 2100, 2100에서 2200 이렇게 100포인트씩 잘라놨을 때 그 간격은 100이라는 균일한 간격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간격의 폭이 달라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즉 1900에서 2000포인트는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며칠 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1940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며칠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한 겁니다. 1900에서 2000포인트를 가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자, 문제는 뭐냐면 2000에서 2100포인트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만만치 않다라는 게 절대적인 표현보다는 절대적인 비교보다는 약간 상대적인 비교를 해드렸을 때 1900에서 2000포인트 가는 일보다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가는 일이 조금 더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실감하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미쓰리가 증시가 제가 여러분들께서 와 미쓰리가 8월달 증시 좋다고 했어서 증시가 좋은 게 아니라요. 그냥 매매하는 게 7월달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2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어요라고 제시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1900포인트가 깨지면 목숨 걸고 지킬 거고 목숨 걸고 지키면 즉 1900은 쉽게 안 깨질 거고 그렇다면 2000포인트 가는 일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 사실 원래 9월 달에 증권사들이 1900포인트 이탈될 거라고 전망했던 곳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시황관이 바뀌었냐면 당분간은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뭐 박스권일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박스권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냐면 간다라고 고를 외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예 다시 2000 깨질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머나 되게 쉽게 2000을 회복했는데? 라고 의아하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상태에서 고를 외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스톱을 외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포멀한 이야기가 박스권 장세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내만여의 날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위로 가든 아니면 뭐 다시 일을 내려놓든 어떠한 박스권이 2000을 기준으로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2019년 9월 5일 2000포인트를 회복했던 날, 뭐 감동적인 날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 끝난 9월 5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거든요. 당연히 상승 마감하겠죠. 자,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죽도록 힘들 것 같다가도 또 좋은 일도 생기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물론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인생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제가 앞서서 뭐 농구든 배구든 분명히 똑같은 선수들 숫자와 그다음에 연습량도 사실 비슷하겠죠. 기량들이 비슷하겠죠. 훌륭한 감독분들, 뭐 국가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감독으로 와서 힘든 훈련과 뭐 이런 비슷한 그 조건에서 농구든 배구든 경기를 하면 A팀과 B팀이 있는데 A팀이 막 앞서다가 어떠한 순간을 기점으로 갑자기 이렇게 그 좋은 기운이 확 이렇게 바뀌는 농구에서는 어떤 선수가 아주 힘든 구간에 3점 슛을 하나 넣었을 때 분위기가 전환된다든가 아니면 배구에서는 아주 강한 이 스파이크를 브로킹에서 막았을 때 어떤 그런 승리를 맛보면서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바뀌는 그런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처럼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요, 미국과 중국과 무역 분쟁에서 뭐 앞서도 미쓰리가 기류가 좀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류가 중국 쪽으로 넘어간 게 여러분 언젠지 아십니까? 작년도 2018년도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회담에서 중국이 90일 동안의 휴전을 얻어내면서 일단 시간 끌기에 들어간 거고 그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는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이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조금 심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제가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와우 이제 이 협상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미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미쓰리는 12라운드 중에 1라운드다. 그리고 작년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제일 처음 시작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건 중국을 모르시는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중국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얘기한 분들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아무리 중국이 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맘먹고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버티겠느냐, 뭐 이런 분석이 했죠. 근데 저의 분석은 약간 달랐던 게 뭐냐면, 물론 공격은 미국이 먼저 했지만 사실 중국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그래, 우리 중국 아직까지 미국 니네를 이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국은요, 자신들의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하고 들어간 겁니다. 단지 중국이 원했던 건 뭐냐면, 어이 미국, 우리 그래도 많이 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신흥국 짱할게. 너는 선진국 짱해. 그거 인정해줘. 즉 중국이 원했던 거는 미국과 그냥 어깨를 나란히, 마치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좀 쉬울까요? 회사의 공동대표? 글로벌이라는 어떠한 회사가 있다면 그동안은 대표이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혼자 앉았었다면 이제 중국이 어이 글로벌 회사에서 나도 공동대표 해주면 안 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오직 그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있냐? 이것도 일단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고 일단 중국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 뭘 잘못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아이고, 중국 아직 어떻게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고 그래? 저것들 봐라. 라는 그 생각.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약간 만만하게 보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 돈다방 미스리에서 그러죠? 초전 박살. 처음에 그냥 작년 3월 달에 그냥 예를 들면 5,500억 달러 관세를 그냥 한꺼번에 확 매겨버리든가 환율 조작국을 확 지정해버린다든가 작년 초반에 조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찔끔찔끔 뭐 어차피 뭐 우리가 이길 건데 뭐 이러면서 찔끔찔끔 하다가 결국 지금 중국 페이스에 말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중국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중국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뺏어가는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밀릴 거라고까지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예, 굉장히 재미있는 예,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2,000포인트 회복했고요. 그리고 9월 5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10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요. 전문가들은 급등했다고 표현합니다. 다우지수가 1.41% 상승했고 나스닥이 1.75%, S&P가 1.30% 상승했습니다. 자, 증시가 상승했다. 왜? 미국과 중국이 10월 달에 만난대.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 좋아. 그래? 그러면 분위기 괜찮겠는데 굳이 내가 금을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제 금값은 이날 2.2%, 약 34.90달러가 하락해서 1,525.5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죠. 미국 고용지표 좋았고 미중 무역 협상 재개했고 미쓰리의 어떤 큰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 예. 근데 이 지리멸렬이라는 얘기가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호재예요, 호재.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10월 달에 뭐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뿐이지. 뭐 어떤 타결을 볼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러다가요. 또 갑자기 10월 달에 또 뭐 그냥 뭐 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삐져가지고 안 좋은 얘기하면
10월 달에 뭐 무역 협상을 한다 만다 하면서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리멸렬하게 간다면 국제 금값은 하락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미쓰리가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를 좋게 보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사이즈가 안 되는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내느라 겉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얼굴 표정처럼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면에 보여지는, 즉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그 중국의 그 어떤 고통이 아무리 무통주사를 맞아도, 아무리 강력한 진통제를 맞아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앓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앓는 소리가 나온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리멸렬될 가능성은 높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때부터 중국에서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그런 앓는 소리를 걱정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만 그러나요? 아르헨티나에 전일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하루 만에 11%가 넘게 하락했어요. 아르헨티나 디폴트 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저기서 지금 끙끙 앓는 소리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지금 다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자, 그렇다면 국제금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1,500달러를 깰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 제가 앞서서 여러분, 미쓰리는요, 작년 10월 달에 국제 금값 1,200달러를, 200달러 저점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에 지금 1,400, 1,500달러에서 국제 금값 더 갈 수 있을 거다 사라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미쓰리는 안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 1,200달러를 눈에 봤는데 그때 안 샀는데 왜 지금 1,400, 1,500에 사며, 그리고 지금 현재 1,500달러 선에 있지만 이 상태에서 조금만 미국과 중국과 무역 협상의 어떤 진행 사항이 조금만 긍정적으로만 된다면 1,500달러가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다음에 또 안 좋게 보지만 경제 상황을, 그러면 국제 금값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쭉 진행돼서 1,200달러까지, 즉 작년 10월 달에 찍었던 저점인 1,200달러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거려? 그러면 지금 1,400달러, 1,500달러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갈등되시겠죠. 만약에 작년 10월 달에 1,200달러에 사신 분들은 그래? 아이, 뭐 지금 1,500이니까 팔아버리자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니 뭐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그냥 가지 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1,400달러, 1,500달러에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쫄깃쫄깃하실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지, 미국 경기 지표 좋다고 하지. 만약에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 그래, 미쓰리는 아직 앞으로 안 좋게 보니까 미쓰리 믿고 한번 나 손절하지 않고 그냥 가볼래 라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돈다방 미쓰리를 안 듣는 분들은요, 1,400달러, 1,500달러에 지금 국제 금값에 들어갔다가 이런 변동성에 어머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손절하실걸요 아마. 그래서 뭐든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저점에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과연 내가 저점을 잡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분할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배럴당 전일 대비 배럴당 0.04달러, 0.1% 상승해서 56.3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477만 배럴 감소, 예상은 21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주에는 1,003만 배럴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주보다는 약간 감산폭은 약했죠.
그러나 미국 원유 재고량은 현재 지금 3주 연속 감소세다. 이날 국제 유가 시장에서 조금 중동 지역의 어떤 그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예멘 반군이 예멘 반군이 누굽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에 보복 미사일을 강행하는 바람에 사우디군 30명이 사상했다. 이런 기사 내용도 나오면서 중동 지역의 어떤 위기감도 역시 국제 유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펙과 러시아가 8월 달 생산량을 늘렸다더라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오펙은 지난 7월 달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감산 합의 이행을 100%가 넘게 159%씩이나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가 8월 달에 생산량을 좀 늘렸다라는 소식이 지난번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왜 이러냐 하면 제가 지금 경제에서 가장 걱정하는 거 지금 벌써 7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7월 달 중순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다 하고 8월 달에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돈을 풀고 경기 부양을 하고 이러니까 뭐가 먼저 움직입니까? 소비 심리가 먼저 움직이고 사람들은 내가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없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긁는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늘고 지출이 늘고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기업들의 어떤 재고라든가 이런 판매 같은 게 좋아지고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착시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펙과 러시아가 저는 오펙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감산을 좀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툭 하면은 증산하려고 드는 나라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계속 계속 이렇게 감산해야 돼. 앞으로 경기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되지 않을까? 조금 하면 생산량을 늘려볼까? 얘네들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너무 걱정하는 게 마치 어제와는 또 달리 여기서 얘기하는 어제가 예스터데이가 아니라 앞서서 막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막 이랬을 때 막 당장 뭐 정말 지구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또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돈을 푸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빚이라도 땡겨서 소비를 하고 물건을 사고 기업들은 물건이 팔리니까 앞으로 잘 팔릴 거고 더 잘 팔릴 거고 재고를 늘리고 더 생산하고 저는 이게 걱정스럽고요. 조금만 더 좋아질 것 같으면 그런 어떤 기대감이 지금 국제 유가 시장까지 이렇게 생산량까지 증가시키는 상황을 만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 케이스를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만약에 어디서, 어떤 방송국에서 어떤 출연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면 출연 제안이 들어온다고 해도 뭐 당장 뭐 저한테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워낙 이 방송국 이런 곳에서 출연료 이렇게 안 주는 곳 많잖아요. 뭐 경제방송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머니투데이에 방송했을 때 그 별명이 수도꼭지였거든요. 왜냐면 머니투데이에서 정말 이 채널만, 그러니까 시간대로만 계속 나오니까 12시에 나오고 3시에 나오고 또 8시에 재방송 나오고 또 거기다가 또 남희석 씨랑 같이 뭐 황당한 주식 배틀 해가지고 또 월화수목금 매일 15분씩 나가고 이러니까 제 그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정모를 했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제가 이제 주식소녀였죠. 주식소녀님 출연료 한 달에 한 400만 원 받으시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참, 어머, 사백 같은 소리 하신다고. 예. 한 번 출연하는데 4만 원 받아요, 4만 원. 예, 4만 원 받고, 뭐, 예를 들면, 그, 남희석의 황당한 주식 배틀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건 출연료도 없었어요. 예, 그냥. 예, 원래 출연료도 없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남희석 씨랑 같이 방송했던 민명기 씨가, 이제, 그, 투자자들 돈 땡겨가지고 먹튀하는 바람에 방송이 엉망진창되고 막 그걸 갖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수습하느라고 그런 어떤 노고에 방송국에서 이제 출연료를 체크해 준 거고요. 예. 근데 여하튼 갑자기 출연료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어떤 제가 제 인생을 지금 경제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도 어떤 곳에서, 어이, 미쓰리, 이제 같이 방송하자.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그래. 방송, 드디어 연락이 왔어. 방송 잘해야지. 그러면 당장, 아유,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려면은, 의상비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힘들었을 때 화장을 못했으니까 화장품도 좀 사야 되고, 아이고, 당장 머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방송을 이제 할 거니까, 방송을 하면, 뭐 출연료 쥐 오준 만큼이지만 어쨌든 출연료도 받을 거고 또 그 방송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방송도 하게 되면 나는 잘 될 거니까 그런 마음에 제가 지금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들고 미용실 가서 10만 원 넘는 파마하고 화장품 사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송이 예, 잘 되면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모 경제방송처럼 얘기 다 해놓고는 뭐 나 몰라라 식으로 그냥 잘라버린다든가. 예. 뭐 이런 경우가 다반수거든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소비가 늘고 소비 심리가 증가되지만 앞으로 정말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100%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각국의 경기 부양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여기저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팔아버릴 거야. 라는 매물대가 지금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금 뭐 어떤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든가 뭐 소매 판매가 좋아진다든가 뭐 하다못해 국제 유가에서 지금 벌써 얘네들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빨리 증산해야겠다. 이런 벌써 생각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자, 경제 지표는요. ADP 민간 고용에서 발표한 8월달 고용 지표 19만 5천 명 나왔습니다. 월가 집계치가 14만 명이었으니까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000명 증가해서 21만 7천 명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21만 5천 명을 예상했습니다만 시장 예상보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받는 사람이 한 2천 명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한 8월달 감원 계획은 전월 대비 37.7% 증가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8월달 제조업 PMI 지표가 기준선인 50을 이탈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 지표를 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ISM 8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가 7월달엔 53.7이 나왔는데 8월달에는 56.4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일단 서비스 PMI, 제조업 PMI 지표 중에서 서비스업 PMI가 50선 기준보다 한차 위에 있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PMI 지표가 일단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씀드리면서 해드린 얘기인데 제가 어떤 가정에서 그냥 뭐 취준생이에요, 취준생. 근데 아빠도 이제 뭐 직장 있으시고 뭐 집안에 좀 이렇게 돈도 있고. 그 저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갈 때까지 그냥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고 그냥 띵냐 그냥 여기다가 원서 넣고 저기다가 원서 물론 띵냐 하진 않죠. 예, 취준생이 얼마나 힘든데요. 예. 물론 띵냐 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는 일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지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잠깐 뭐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실업상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요. 어느 정도만 되면 그걸 유지하고 싶어요. 즉 그 얘기는 만약에 제가 취준생이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되면 나는 절대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스카이를 나왔는데 나는 무조건 삼성에 들어갈 거야. 나는 무조건 네이버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웬만만 하면은 그 내 목표를 내려놓지 않죠. 아빠가, 엄마가, 야, 씨, 너 취직 안 해, 씨.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엄마, 아빠, 좀만 있어봐. 내가 꼭 삼성맨이 돼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웬만큼 비비됩니다. 웬만하면 비비돼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일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빠가 회사에서 뭐 구조조정 당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아빠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아니면 집안 상황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즉 그 얘기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그냥 용돈 받고 이렇게 비비대고 실업상 이렇게 받고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이런 어떤 그 풍요롭다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풍요로움을 더 이상 누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 위기의식이 느끼면 사람이 뭐 합니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더니 아이고 내가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미쓰리가 이 얘기 해주는군요. 참 이상하다. 꼭 금융위기 이전에 실업률이 최저였다. 아니 어떻게 금융위기 이후 때 이렇게 고용이 좋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미쓰리가 그 답을 해줬다라고 그 답답함을 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웬만하면 버텨요. 웬만하면 실업상 받고 웬만하면 내가 목표 되는 회사 들어갈 때까지 그냥 민기적거리고 웬만하면 일을 안 합니다. 세상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빌딩주 돼가지고 띵야띵야 놀고 싶은 거지. 그런데 웬만하면 일을 안 하고 좀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예, 버티지만 언제 일을 한다고요? 위기의식이 느끼면 일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배고파지면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위기가 꼭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요. 경기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어떤 침체액이 나오면 뭐 저는 실업률도 사실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 수치의 조작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실업률까지는 얘기하진 않겠지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 조금 전에 챌린저 그레인 앤 크리스마스가 발표한 8월달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37.7% 증가했다고 하죠. 그럼 그 얘기 뭐냐면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쯤 돼서 나오는 경기 지표 중에서 고용 지표는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왜곡은 뭐냐면 단순히 실업률이 떨어진다. 고용 어떤 인구가 많아졌다. 와, 경기가 좋다. 이게 아니라 경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에다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는구나. 이게 맞물려서 고용지표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죠. 자, 고용지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미국의 경기 상황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뭐 앞으로 증시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막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쓰리는 2,000포인트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 방송이에요. 예, 돈다방 미쓰리는 비관적인 방송이 아닙니다. 예, 너무나 이 의심병에 걸린 미쓰리가 너무나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려서
진짜 이 위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예, 늘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돈을 벌어드리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잃게 해드리는 방송은 아닙니다.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